보통 격리할 때 이거 쓰거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텍스처라인 센터를 결국에 봐봐. 얘의 부모가 원래 바디였단 말이야. 그래서 바디한테 줬잖아. 이제는 얘의 부모가 누구야? 요거잖아. 이제 누구한테 주면 돼? 얘한테 텍스처라인 센터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 바디가 아니라 뭐야? div. 그러면 됐지. 근데 또 어떻게 돼 있어? div가 되긴 된 거야. 지금 보여줄게. 자, 스타일, 보더, 픽셀, 솔리드, 핑크 하면은 div가 뭔지 알지? 이거 디스플레이 블록이야, 블록. 블록이니까 이렇게 됐고, 이 넓은 공간 안에서 지금 요 녀석이 무슨 취급 당한 거야? 글자 취급 당한 거지. 여기다 내가 텍스처라인 센터 줬잖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이러면 진짜 총 맞아. 이렇게 진짜 욕먹어. 왜 욕먹는지 알겠지? 네이버만 해도 div를 몇 개 썼을까? 볼까? 컨트롤 F에서 div 하면은 354개 썼어. 그 상태에서 내가 요런 코드 가지고 온다? 같이 일 못해. 그럼 나랑, 그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피해가 안 가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한다? 방법 없잖아. 클래스를 주는 거야. 근데 클래스를 줄 때 여기다도 클래스를 주고 여기다도 클래스 줄 게 아니라 그냥 아싸리 어떻게 한다? 아예 여기다 주는 거야. 얘가 메뉴지만 얘 메뉴 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줘. 그럼 뭐가 가능하다?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메뉴 박스 안에 있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원래는 얘한테 고유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 고유 이름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한낱 누구의 자식이야?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불리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만 다 어떻게 붙이면 돼? 이렇게 붙이면 되고, 요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드디어 얘한테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안현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의 핵심 기능들을 사용하여 실무에서도 사용 가능한 버튼 컴포넌트를 제작해 볼 겁니다. 여기서 컴포넌트란 2번 이상 재사용될 UI 에셋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에서 피그마로 제작할 클럽하우스 UI 그리고 컴포넌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버튼에 플러스 아이콘 또는 이모티콘이 있는지 여부, 버튼의 상태, 컬러, 사이즈 등 모바일 UI 버튼에서 추측되는 경우의 수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묶었습니다. 시안 기준으로 버튼 사이즈를 살펴보면 기본과 작은 버튼 총 2개의 버튼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사이즈별로 폰트의 사이즈도 다릅니다. 새 파일을 열고 그 버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단축키 T를 클릭 후 화면을 클릭하여 버튼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버튼 텍스트를 편집할 건데요. 텍스트의 종류를 인터, 폰트의 굵기를 세미볼드, 폰트 사이즈를 18, 행간을 100%,
자간을 마이너스 0.5픽셀, 그리고 텍스트의 정렬을 센터와 미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사이즈 옵션을 오토 위드로 지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입 디테일의 레터 케이스를 타이틀 케이스로 지정을 합니다. 따라서 버튼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옵션 시프트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텍스트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커맨드 D키를 누르면 같은 방향으로 객체가 복사가 됩니다. 두 번째 텍스트의 폰트 사이즈를 18에서 스몰 텍스트 12픽셀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스타일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스타일을 생성합니다. 스타일의 이름을 버튼 슬러시, 대문자 M, 그리고 소문자 D를 입력하여 스타일을 생성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텍스트를 선택 후 로컬 스타일을 생성을 합니다. MD 대신 SM이라고 스몰 버튼의 텍스트 스타일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 텍스트 로컬 스타일이 오른쪽 디자인 패널 이곳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텍스트 로컬 스타일을 생성해 볼 건데요. 스타일의 이름을 텍스트로 지정합니다. 그 결과 버튼 그룹 바깥쪽으로 텍스트 스타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텍스트 스타일을 드래그하여 버튼 그룹 안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하여 그룹으로 묶었는데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텍스트에 대한 설정 옵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델리트 스타일을 클릭하여 텍스트 스타일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로컬 스타일로 연결이 해제된 이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이번엔 이미 생성된 로컬 스타일을 디자인 패널에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SM 스타일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에디트 스타일 버튼을 클릭한 다음 폰트의 사이즈를 12에서 99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SM 스타일과 연결된 텍스트의 사이즈가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옵션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폰트의 사이즈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피그마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스타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피그마 커뮤니티에서 스타일러라는 플러그인을 검색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와서 버튼처럼 그룹으로 묶을 텍스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네임 단축키 커맨드 R키를 클릭하여 리네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리네임 영역에 그룹명, 헤드라인, 그리고 슬러지를 입력 후 커런트 네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리네임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값이 레이어 패널에 일괄 적용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바디 텍스트 3종에 대해 레이어명을 리네임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바디 슬러시를 입력 후 커런트 네임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때 만약 넘버 버튼을 클릭하면 네이밍 뒤에 내림차순으로 번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숫자 부분을 지우고 다음의 상태에서 리네임 버튼을 선택 후 설정창을 닫겠습니다.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 레이어 패널에서 최종 확인 후 로컬 스타일로 변경할 레이어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플러그인스의 스타일러, 제너레이터 스타일을 클릭하여 스타일을 생성합니다. 스타일러로 생성된 로컬 스타일은 오른쪽 디자인 패널의 텍스트 스타일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컬러 스타일도 이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로컬 스타일에 대한 상세 정보는 오른쪽 인스펙트 패널에서 CSS 코드 기반으로 스타일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그마는 제플린과 달리 인스펙트 패널에서 핸드오프 기능을 실시간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이는 개발자와 협업 시 매우 편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정이 진짜 타이트해서 개발자가 못 되면 억울할 정도예요. 코드스테이츠는 코딩 부트캠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취업할 때까지 수강료를 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실무형 커리큘럼을 단기간에 학습하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개발자가 되면 팀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동기들과 페어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과제랑 학습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고 직접 코칭을 해주시기도 해요. 동기들과 다 함께 수강할 수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체크인을 신청했는데요. 매니저분에게 조언을 받고 나면 확실히 공부할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커리어 코치님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작성 팁, 코딩 테스트나 면접 방법, 나에게 어울리는 회사 찾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니까 진짜 개발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코드스테이츠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안현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의 핵심 기능들을 사용하여 실무에서도 사용 가능한 버튼 컴포넌트를 제작해 볼 겁니다. 여기서 컴포넌트란 2번 이상 재사용될 UI 에셋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번 케이스 스터디인 클럽하우스 UI의 버튼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버튼의 플러스 아이콘 또는 이모티콘이 있는지 여부, 버튼의 상태, 그리고 컬러, 사이즈 등 모바일 UI 버튼에서 추측되는 경우의 수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묶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버튼 컴포넌트라는 컬러 앤 텍스트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는 아이콘즈라는 두 번째 페이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컬러 앤 텍스트라는 페이지는 앞 영상에서 제작한 로컬 스타일들에 대한 기본 가이드 화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일에 로컬 스타일이 세팅되어 있지 않다면 파트 1 영상을 참고하여 로컬 스타일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아이콘즈에는 금일 영상에서 필요한 아이콘 에셋들을 미리 컴포넌트화하여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아이콘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한 참고 영상은 연정스 피그마 채널의 아이콘 제작 및 컴포넌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와서 좌측 레이어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추가하고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빈 페이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맨 위로 이동시켜 알파벳 순으로 페이지를 배치하였습니다. 툴바 영역의 텍스트 툴을 사용해서 버튼 페이지에 버튼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디자인 패널을 살펴보니 자동으로 텍스트 로컬 스타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로컬 스타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화면의 예시처럼 텍스트 스타일을 변경을 해줍니다. 저는 로컬 스타일을 미리 생성해 놓았기 때문에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여 버튼 MD 스타일을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단축키 Shift A키를 클릭하여 이 텍스트를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으로 감쌀 겁니다. 다시 버튼 텍스트를 선택하고 옵션 키를 누르고 바깥쪽 위로 마우스를 호버하면 텍스트와 바깥쪽 프레임 사이의 여백이 8픽셀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패딩 값으로 진작이 되는 이 부분을 10,16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텍스트와 버튼 프레임과의 여백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상하 여백 10픽셀, 좌우 여백 16픽셀로 표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여백 값에 의해 버튼의 높이 값은 38픽셀입니다. 버튼의 배경 컬러를 플러스를 클릭하여 배경 컬러를 채워줍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스타일 버튼을 클릭을 하고 컬러 스타일 중 프라이머리의 세 번째, 이 메인 그린 컬러를 버튼의 배경 컬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컬러도 변경을 할 건데요. 화이트 컬러로 지정을 할 건데 그레이 컬러의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프라이머리의 텍스트 컬러를 연결하여 버튼 에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커맨드 R을 클릭하여 프레임의 레이어 이름을 버튼이라고 변경을 합니다. 안에 있는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단축키 커맨드 D를 2번 클릭하여 텍스트를 2회 복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오른쪽 방향으로 텍스트가 동일한 간격으로 복제되었습니다. 단축키 마이너스를 클릭하여 줌아웃을 하고 첫 번째 버튼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 버튼 대신 오토로 변경을 해봅니다. 두 번째 텍스트는 레이아웃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의 길이만큼 버튼의 가로 길이가 자동으로 조정되었음을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 오토 레이아웃의 상세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른쪽 방향에 화살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왼쪽의 버티컬 디렉션을 클릭하면
예상처럼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 안의 텍스트 정렬이 수직 방향으로 정렬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방향을 수정하면 레이어명 앞에 아이콘도 함께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현재 10인데요. 이 간격 부분의 옵션을 8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옵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이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하고 프레임의 코너 레디어스 값을 50%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의 높이값 38 나누기 2를 하여 코너 레디어스 값을 높이 38 기준 50%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프레임의 길이를 가로 방향으로 조정을 해볼 건데요. 이때 텍스트의 정렬이 좌측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버튼의 세로 길이를 늘렸을 경우 텍스트의 정렬이 상단으로 고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얼라이먼트 앤 패딩을 선택합니다. 현재 선택 정렬 옵션이 레프트 앤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렬 옵션을 센터로 수정을 하여 가운데로 정렬을 해봅니다. 이번엔 정렬을 바텀,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이번 은 오른쪽 코너 모서리로 정렬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선택 박스에 있는 옵션 팩트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변경을 해봅니다. 그 결과 상단을 기준으로 를 제작해 볼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컬러, 사이즈 등
모바일 UI 버튼에서 추측되는 경우의 수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단축키 Shift A키를 클릭하여 이 텍스트를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으로 감쌀 겁니다. 다시 버튼 텍스트를 선택하고 옵션 키를 누르고 바깥쪽 위로 마우스를 호버하면 텍스트와 바깥쪽 프레임 사이의 여백이 8픽셀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패딩 값으로 이 메인 그린 컬러를 버튼의 배경 컬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컬러도 변경을 할 건데요. 화이트 컬러로 지정을 할 건데 그레이 컬러의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이 버튼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커맨드 R을 클릭하여 프레임의 레이어 이름을 버튼이라고 변경을 합니다. 안에 있는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단축키 커맨드 D를 2번 클릭하여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이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하고 프레임의 코너 레디어스 값을 50%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의 높이값 38 나누기 2를 하여 코너 레디어스 값을 높이 38 기준 50%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프레임의 길이를 가로 방향으로 조정을 해볼 건데요. 이때 텍스트의 정렬이 좌측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이 정렬 옵션을 센터로 수정을 하여 가운데로 정렬을 해봅니다. 이번엔 정렬을 옵션을 센터로 수정을 하여 가운데로 정렬을 해보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얼라이먼트 앤 패딩을 선택합니다.
현재 선택 정렬 옵션이 레프트 앤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렬 옵션을 센터로 수정을 하여 가운데로 정렬을 해봅니다. 시가 됩니다. 만약 선택한 객체에 대하여 컬러들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로컬 컬러를 선택하고 에디트 스타일을 클릭해서 이 프라이머리 컬러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축키 커맨드 Z로 이전 상태로 돌린 다음 이번에 불필요한 레이아웃 텍스트를 지우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선택하고 방향키, 좌우 방향키를 클릭하여 프레임 안쪽을 기준으로 아이콘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좌측 레이어 패널에서 아이콘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아이콘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아이콘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한 세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작업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데요.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더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여 이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었다면 텍스트 길이가 가로 방향으로 늘어나도 이 바깥쪽 프레임의 가로 길이가 안쪽에 텍스트가 늘어난 길이만큼 자동으로 수정이 될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임의로 텍스트의 높이 값을 마우스로 조정하여 변경을 했을 경우 이때는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의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디자인 패널에서 타입 디테일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리사이징 옵션을 픽스드 위드가 아니라 오토 위드로 변경을 합니다. 또는 픽스드로 적용된 리사이징 옵션을 허그 컨텐츠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든 버튼 컴포넌트의 경우 안에 있는 객체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이 버튼 에셋의 텍스트를 레이어 패널에서 숨기거나 이모티콘 레이어를 버튼에서 숨길 경우 각 버튼의 높이 값은 38픽셀과 48픽셀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객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오토 레이아웃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섹션에서 만들고 싶은 버튼의 높이는 40픽셀입니다. 또한 텍스트와 이모티콘의 간격은 8픽셀입니다. 여기에 라인 객체를 추가해 볼 겁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세로 라인 하나를 그립니다. 이 라인의 길이는 프레임 안쪽 객체들 중 높이가 가장 큰 이모티콘의 높이 20픽셀로 라인에도 그 20픽셀을 정의해 줍니다. 이 라인이 추가되면서 이모티콘과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8픽셀에서 16픽셀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선택 후 여백에 대한 옵션을 8픽셀이 아닌 4픽셀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더미에 해당되는 이 라인을 왼쪽 레이어 패널에서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선택된 레이어의 투명도에 해당되는 100%를 0%로 변경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모티콘과 텍스트 간의 간격이 8픽셀, 버튼의 높이는 40픽셀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모티콘을 레이어 패널에서 숨겨도 버튼 높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간혹 버튼을 만들 때 버튼의 높이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만들어질 경우가 생길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버튼의 높이를 원하는 짝수 높이의 버튼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무에서도 활용 가능한 컴포넌트 기능과 베어리언트 기능을 활용하여 버튼 컴포넌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안현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의 핵심 기능, 컴포넌트 및 베어리언트 기능을 활용하여 버튼 컴포넌트를 제작해 볼 겁니다. 여기서 컴포넌트란 2번 이상 재사용될 UI 에셋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번 케이스 스터디인 클럽하우스 UI의 버튼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버튼의 플러스 아이콘 또는 이모티콘이 있는지 여부, 버튼의 상태, 그리고 컬러, 사이즈 등 모바일 UI 버튼에서 추측되는 경우의 수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묶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버튼은 오토 레이아웃 기능으로 만든 버튼 에셋입니다. 이 버튼 에셋 스타일을 추후 재사용을 하기 위해 로컬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화면 중앙에 있는 컴포넌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밑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때 레이어 패널을 살펴보면 처음 생성한 컴포넌트와 복제된 컴포넌트 앞에 아이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그마에서는 이처럼 메인 컴포넌트와 메인 컴포넌트의 복제본인 인스턴스가 존재합니다. 레이어명 앞에 표시되는 아이콘으로 인스턴스인지 컴포넌트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컴포넌트의 경우 SF 패널에서 로컬 컴포넌트 영역에 컴포넌트가 표시됩니다. 이 로컬 컴포넌트의 경우 여기에 표시되는 플러스 아이콘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해당 메인 컴포넌트로 이동이 됩니다. 현재 이 아이콘 컴포넌트는 아이콘 페이지에서 강의를 위해 미리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컴포넌트 에셋을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콘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24/라는 네이밍 규칙으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F 패널에서 아이콘 /24라는 그룹명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 에셋을 선택하고 디자인 패널에서 인스턴스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턴스의 메인 컴포넌트명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셀렉트 박스를 선택해서 아이콘을 다른 아이콘으로 수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 Go to Main 컴포넌트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컴포넌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메인 컴포넌트의 컬러를 변경할 경우 그 인스턴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모더레이터 아이콘을 홈으로 변경을 하고 오른쪽에 Go to Main 컴포넌트로 가서 이 홈 아이콘의 스타일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아이콘 에셋을 선택했는지 확인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벡터 편집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꼭지점을 선택하고 방향키로 형태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인스턴스 아이콘도 형태가 함께 변경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SC 키를 누르고 벡터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온 뒤 이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다시 SF 패널에서 다른 아이콘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핸드 아이콘을 마우스로 드래그할 때 단축키, 옵션,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핸드 아이콘을 홈 아이콘 위로 호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합 가이드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마우스에 손을 떼어 아이콘을 수합합니다. 다시 버튼 페이지로 돌아가서 플러스 아이콘 인스턴스를 다른 아이콘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디자인 패널에서도 아이콘 수합이 가능하고 S 패널에서 단축키, 옵션, 커맨드 키를 활용해서 아이콘을 수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인 컴포넌트에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안에 버튼 텍스트를 컴포넌트라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당연히 인스턴스도 함께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의 오버라이드 기능을 활용해서 인스턴스의 텍스트 내용을 컴포넌트에서 인스턴스로 수정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메인 컴포넌트의 텍스트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인스턴스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의 텍스트 컬러는 메인과 동일하므로 메인 컴포넌트의 텍스트 컬러를 수정하면 메인 컴포넌트 스타일이 인스턴스에도 반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화면 오른쪽에 인스턴스 옵션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Reset All Override라는 옵션이 보여집니다. 메인 컴포넌트와 동일한 스타일로 인스턴스의 스타일이 초기화됩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의 속성을 메인 컴포넌트로 옮겨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인스턴스의 스타일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널의 인스턴스 옵션 중 Push Override to Main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인스턴스의 속성을 메인 컴포넌트로 옮겼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내용을 수정하면 인스턴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인스턴스 대신 스몰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 인스턴스의 속성을 해제하겠습니다. 디자인 패널에서 이 인스턴스 옵션을 선택하고 디태치 인스턴스라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메인 컴포넌트와의 연결을 해제하여 다음과 같은 상태로 레이어 패널에 표시됩니다. 두 번째 버튼의 폰트 사이즈가 MD로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로컬 스타일 중 버튼의 SM 스타일로 연결을 합니다. 이 버튼의 세로 사이즈가 14픽셀입니다. 좌측에 있는 이모티콘과 아이콘의 세로 사이즈도 버튼 텍스트의 세로 사이즈와 동일하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이 버튼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아이콘의 사이즈를 14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모티콘의 폰트 사이즈도 14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객체들의 세로 크기와 상하 여백 때문에 버튼의 세로 크기가 현재 34픽셀입니다.
오토 레이아웃 기능으로 만든 버튼이기 때문에 안쪽의 객체들의 높이와 버튼 프레임 사이에 상하 여백을 더한 값이 버튼의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얼라이먼트 앤 패딩스를 클릭 후 상하 여백을 9로 조정을 하여 버튼의 높이를 32픽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튼과 아이콘 사이의 간격이 현재 8픽셀인데 이 부분을 4픽셀로 조정하여 스몰 버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버튼 에셋을 컴포넌트 단축키를 활용하여 컴포넌트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단축키는 옵션 커맨드 K입니다. 앞에 두 로컬 컴포넌트는 SF 패널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위 버튼의 레이어명을 버튼 슬러시 MD로 수정을 합니다. 밑에 있는 스몰 버튼도 단축키 커맨드 R을 클릭 후 버튼의 이름을 버튼 슬러시 SM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SM은 스몰의 약자입니다. 버튼의 이름을 버튼 슬러시로 컴포넌트들을 그룹하였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복제할 경우 이 인스턴스를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MD에서 SM으로 수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버튼 수합 방식도 꽤 유용하지만 버튼의 모든 상태를 싱글 컴포넌트로 만들 경우 컴포넌트의 개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기능이 바로 베어리언트라는 기능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비용도 내지 말고 먼저 공부하세요. 앞에 보이는 두 개의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버튼의 스타일을 베리에이션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버튼 미디엄 사이즈의 버튼을 아래 방향으로 두 개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스몰 버튼도 옵션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1회 복제 후 커맨드 D를 클릭하여 컴포넌트를 한 번 더 복제했습니다. 컴포넌트를 복제하였기 때문에 추가된 버튼 에셋들은 모두 인스턴스 상태입니다. 이를 Shift 키를 누르고 모두 드래그하여 인스턴스만을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인스턴스 디태치 단축키 옵션 커맨드 B를 클릭해서 인스턴스들을 컴포넌트와 연결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들을 비롯하여 추가 버튼 에셋들을 디폴트 버튼 기준으로 베리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디폴트 버튼에 해당되는 첫 번째 MD 버튼을 선택하고 안쪽에 있는 이모티콘과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Show and Hide를 클릭하여 레이어에서 숨겨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모티콘을 선택하고 Show and Hide 단축키 Shift 커맨드 H로 아이콘을 레이어에서 숨깁니다. 나머지 버튼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버튼 스타일을 베리에이션 해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새로 생성된 버튼들만 모두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가운데에 있는 Create Component 대신 Create Multiple Components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다수의 UI 에셋들을 한 번에 컴포넌트들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방금 만든 컴포넌트들 또한 SF 패널의 로컬 컴포넌트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컴포넌트들을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 베어리언트라는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Combine as Variant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여 왼쪽에 SF 패널을 살펴볼 겁니다. 그 결과 다수의 컴포넌트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 패널을 살펴보면 기존의 베리에이션 된 컴포넌트들을 버튼 컴포넌트 셋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버튼 컴포넌트 셋을 선택하고 오른쪽 디자인 패널을 살펴보면 현재 프로퍼티 1 밑에 MDSM이라는 베어리언트 값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퍼티 1 대신 대표 속성의 이름을 저는 사이즈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More Options 버튼을 선택하고 Add New Property를 선택하여 새로운 속성 하나를 추가합니다. 속성의 이름을 아이콘이라고 입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모지라는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엔 SF 패널에서 방금 세팅한 컴포넌트를 편집 화면으로 그 인스턴스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버튼에 수압 옵션에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사이즈의 옵션인 MD를 SM으로 수정하여 버튼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경우에는 베어리언트 값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이므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정의는 메인 컴포넌트 셋을 선택하고 베어리언트 값을 아이콘이 있거나 없거나를 베어리언트 값으로 정의를 해둘 겁니다. 아이콘이 있는 경우의 값을